자, 2026학년도 9월 모의고사 미적분 29번 문제 같이 봅시다. 자, 첫째 항이 양수이고 그 다음에 공비가 유리수인 등비수열이 있대. 그랬을 때 공비를 R이라고 할까? 그러면 급수가 수렴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생각을 해보면 R이 뭐가 된다는 이야기야? 절대값이 1보다는 작은 유리수가 된다는 얘기겠지? 그랬을 때 가와 나 조건을 만족할 때 급수의 수렴값을 구하는 문제네. 그럼 얘를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봐도 부등식보다는 여기서 시작하는 게 좋은 출발이 될 것 같아. 사실 이걸 푸는 건 굉장히 까다로운 건데 대부분의 애들은 감으로 때려 맞췄을 거라고 생각해. 그러면 근거 없이 연속된 세항이겠지. 그러면 등비중항을 생각해보면 이게 6의 세제곱이니까 뭔가 하나는 6일 거고 앞뒤로 유리수를 곱해서 정수가 될 수 있는 걸 몇 개를 시도하다 보면 사실상 옵션이 별로 없잖아. 그러면 이렇게 하거나 아마 이렇게 해서 얘는 뭔가 가조건이 만족이 안 될 거고 그럼 얘겠네 이렇게 해서 아마 답을 때려 맞췄을 거라고 생각해. 근데 공부할 때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 컨디션이 좋은 날은 저런 게 한 번이 생각이 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생각이 나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런 운에 기대지 않고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같이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정수인 항의 개수가 3이라고 했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순서대로 A, B, C라고 해볼까? 그러면 항의 번호가 가장 작은 걸 A, 그 다음은 B, 그 다음은 C라고 하면 얘를 어떻게 쓸 수 있을 것 같냐면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는 걸 이용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아는 건 뭐냐? 이 세 정수를 곱한 게 뭐야? 216이라는 거 아는 거지. 이거는 ABC의 곱이기도 하고. 그럼 여기서부터 뭘 생각하는 게 대단히 자연스럽다라고 생각이 되냐면 ABC는 216의 정수인 약수. 얘는 자연수인 약수니까 당연히 소인수 분해를 해야 되지 않겠어? 이거 뭐야? 등호 나오면 방정식이냐 항등식이냐 뭐라고 했잖아. 얘는 부정방정식인 게 너무 뻔한데? 그것도 무슨 조건이 있는 부정방정식? 정수 조건이 있는 부정방정식이잖아.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생각해봐. A, B, C가 뭔지를 따지기에는 약수 개수가 너무 많아. 약수가 자연수인 것만 16개가 있어. 정수인 걸 생각하면 32개가 있어. 그 중에 3개를 골라야 돼. 이게 얼마나 빡세겠어. 그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을 잠깐 해보면 얘 절대값 A, B, C라는 건 얘의 자연수인 약수잖아. 그러면 절대값 A를 생각해보면 뭐가 뭔지는 모르지만 이런 형태로 돼 있을 수밖에 없거든. PQ는 당연히 0 이상이고 3 이하의 정수일 거란 말이야. 맞아 아니야? 근데 B를 생각해봐. B도 어떻게 되겠어? 이거 Q1이라고 할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일로 올 때는 공비가 적당히 몇 번 곱해졌을 거 아니야? 그럼 얘를 생각해보면 어때? 공비의 분모와 분자는 기하분수로 나타내었을 때 2와 3 외의 소인수를 가질 수 없다는 얘기야. 그지? 만약에 분모에 2나 3이 아닌 소인수가 있었다면 얘가 이렇게 고분고분 2와 3만을 가질 수 있었을까? 분모에 엉뚱한 게 들어갔어야 됐을 텐데. 마찬가지로 분자에 2와 3이 아닌 게 들어있었다면 소인수가 들어있었다면
이렇게 2와 3인 것만 남을 수 있었을까 하면 절대로 그럴 수 없을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아? 그 다음에 C도 생각해보면 어때? 여기도 똑같이 R이 곱해졌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얘만 생각해보면 어때? P1, P2, P3는 전부 다 0 이상이야. 그리고 합하면 3이야. 그지? 그럼 어떻게 될까 하면 R이 분자든 분모든지 간에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적어도 이를 2개 이상 가지고 있을 수 없다는 얘기야. 왜? 그러면 절대로 이렇게 되지 않을 거거든. 만약에 여기가 1이었다고 생각해봐. 근데 얘를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자에 2가 2개 있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여기는 최소로 잡아서 0으로 잡았어도 여기는 2, 4 이렇게 되니까 합치면 6이어서 3을 넘어갈 거라고. 분모에 있었다라고 해도 거꾸로 가면 마찬가지로 문제가 되지 않겠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럼 분자와 분모의 2와 3은 많아야 몇 개? 하나일 수밖에는 없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아래 옵션이 몇 개 없는 거야. 그러면 항상 내림차순 또는 오름차순 뭐 이런 사전식 배열 같은 걸로 써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 그럼 나는 분모를 기준으로 해서 절대값이 작은 거부터 써주면 1은 안 될 테니까, 왜냐면 절대값이 1보다 작아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 2랑 3 많아야 하나니까 2만 있는 경우, 3만 있는 경우, 2와 3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를 하면 이렇게밖에 옵션이 없을 것 같은데? 맞아? 기하분수여야 되니까 분모가 2, 3을 다 가지고 갔으면 분자는 1밖에 없는 거야. 분모가 3만 가지고 있으면 분자는 1이거나 2가 되겠지. 분모가 2만 가지고 가면 절대값이 1보다 작아야 되니까 분자는 3을 못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된다는 것도 알아? A, B, C가 사실 연속된 세항일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 수 있어. 만약에 연속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가 A, B가 연속되지 않고 이 사이에 뭔가가 하나 들어간다면 R이 최소한 2번 이상 곱해질 거 아니야? 맞아 아니야? 맞지? 그러면 C로 갈 때는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 여기에 3번 곱해졌다라고 하면 도무지 말이 되지 않을 거야. 왜 그러면 얘가 2를 3개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만약에 이 케이스로 예를 들면 얘는 2가 없어지거든? 여기 한 번 더 곱하면 더 이상 정수가 아닌 애가 될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될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니? 좀 엄밀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만약에 여기다가 아래 제곱을 곱했는데 정수라면 C든 아니든 상관없이 여기다 아래 제곱을 곱해도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근데 만약에 여기다 R을 곱해서 C가 된다. 그러면 이 사이에 모두 정수가 될 거냐면 R만 곱한 A 프라임이라는 애도 정수가 돼야 맞을 거야. 왜 그러냐면 이 형태를 봐봐. 분모의 여기서 2분의 1이라면 2가 문제인 거잖아. 그러면 여기다 역으로 2를 곱해줬는데 정수가 안 될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요것 때문에 하나 더 조심해야 되는 포인트는 있어. 왜 그러면 3분의 2라면 얘는 정수가 아니지만 얘가 정수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나? 좀 기다려봐. 3분의 2. 역산해서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기는 한데 이거 써봐야 되는데 어쨌든 얘 때문에 또 문제에 걸릴 거라서 얘는 좀
조심할 필요는 있지만 아마 안 될 거라는 거 쉽게 알 수는 있을 거야. 그래서 ABC가 결국에는 연속된 세항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을 거다. 여기까지는 잘 이해됐니? 미심쩍은 부분 있으면 직접 써서 해결해 보기도 해. 해결해 봐야 돼. 그 연속된 세항이기 때문에 B가 등비중항이어서 B는 6이라는 걸 확신할 수 있어. 그러면 이 다음에 나는 어떻게 했냐면 R이 양수이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공비의 절대값이 제일 큰 게 이거기 때문에 3분의 2일 때를 생각을 해도 얘는 9 이상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어. 맞지? 2분의 1이었다면 12가 돼야 되고 공비가 3분의 1이었다면 18이 돼야 되고 3분의 2였다면 9가 될 거고 6분의 1이었으면 36이 될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 A1 더하기 A2는 당연히 A 더하기 B와 같거나 보다 클 거고 얘는 15가 되기 때문에 가의 모순이 된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을 거야. 이해되니? 그 연속된 세항이 된다는 건 이렇게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뭐 뭐든지 간에 2의 m제곱에 3의 n제곱이라고 하면 여기다 r을 곱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 얘 또는 얘가 하나 줄어들 거거든. 둘 다 하나씩 줄어들 수도 있고 걔가 정수가 아니라면 정수가 더 이상 없다는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다 r을 곱한 건 뭐가 돼야 되냐면 반드시 정수가 돼야 될 거야. 그래서 걔가 b가 될 거야. 그러면 이거 곱한다고 생각해봐. 2나 3 중에 적어도 하나가 줄어들거나 둘 다 줄어야 돼. 늘어나는 건 정수가 되는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 무슨 얘기인지 알아? 한 번 줄어든 게 정수가 되지 않는다면 두 번, 세 번, 네 번 줄어들면 절대로 정수가 될 수 없을 거야. 그것 때문에 연속된 세항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이러면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역시 써보는 게 가장 명쾌하게 이해가 되지? 됐니? 그래서 이렇게 되면 모순이니까 뭐라는 걸 알았냐면 R이 음수가 된다는 걸 알았어. 됐니? 그러면 음수인 경우 중에서 만약에 얘가 어떻게 된다면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A의 값은 어떻게 되겠어? 12 이상이 되겠네. 이거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나? 이거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한 번에 처리가 되나? 조심해야지. 이거 음수인데 이렇게 쓰면 안 되지. A가 마이너스 12 이상이 될 거야. 12 이상이 아니라 마이너스 12이야. 야, 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그지? 맞지? 그러면 얘는 초항이 아닐 거 아니야. 왜 그러면 초항은 양수라고 했으니까. 맞아 아니야? 그러면 여기다 최소 절대값이 2분의 1인 걸 생각하니까 A1은 최소 24 이상이 될 거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 그러면 A1 더하기 A2를 생각해봐. 그럼 얘는 1 플러스 R에 A1일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24 이상이고 얘는 몇 이상이야? 2분의 1 이상이야. 두 개를 곱하면 12 이상이라는 게 맞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가의 모순이라는 걸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 그럼 옵션이 8가지가 있었는데 7가지가 날아갔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R은 마이너스 3분의 2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9고 C는 마이너스 4라는 걸 알게 되겠지? 그러면 A보다 앞에 있는 항은 뭐가 되겠냐 하면 당연히 여기다가 몇 곱한 거야? 3분의 마이너스 3 그러니까 2분의 3을 곱해야 되니까 얘는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이때도 뭘 생각해 줘야 돼? A1이 만약에 2분의 27이 아니라면 공비가 최소 2번 더 거슬러 올라가야 되잖아. 그러면 4분의 9가 더 곱해진 걸 생각해야 될 거거든. 그럼 어떻게 되겠냐? 4분의 9가 더 곱해진다면 8분의 243 이렇게 되지 않았겠어? 그러면 A1 더하기 A2는 어떻게 되겠냐? 3분의 1의 A1이기 때문에 8분의 81이어서 소름 끼치게 10보다 조금 커지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모순에 걸리겠지. 왜 모순에 걸렸어? 2분의 27이 아니라고 하니까 모순에 걸렸지. 그래서 A1은 뭐야? 2분의 27이고 공비는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급수는 수렴하겠지? 어디로? 여기로. 3분의 5분의 2분의 27이니까 번분수 계산해주면 10분의 81이고 얘는 서로소니까 답이 91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겠다. 됐니? 그러니까 우연히 뭔가 딱 이걸 것 같아서 답을 내는 건 사실 쉽지만 이걸 정확하게 푸는 건 그렇게까지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 근데 공부할 때는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겠지. 평소에 이런 정도 수준으로 공부를 했다면 배운 걸 가지고 문제를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힘이 많이 키워지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런 거 말고 이거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사고를 요하는 문제들도 더 정확하게 잘 풀 수 있게 됐을 거고 논술이나 면접에서도 굉장히 큰 힘이 될 거야. 됐지? 29번 문제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할게.